예상치 못한 변수가 도사리고 있는 부동산 시장.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부동산 투자. 이정찬 전문가가 실전 투자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작년도 2018년도 주택 경기의 어떤 흐름과 맥을 같이 하는 지역입니다. 특히 미분양이 많았던 경남, 경북권, 또한 강원권 그런 미분양이 많았던 지역이 가격 하락과 함께 역전세를 동반하고 있다는 것과요. 그다음에 수도권에서는 미분양 난 지역도 염려가 스럽습니다만은 미분양보다도 오히려 입주량이 대단지가 입주량이 이렇게 일시에 몰린 지역들 이주로 지금 역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재테크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역전세가 나게 되면은 새로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10억이 넘는 고가의 전세다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반전세 개념을 도입을 한다면은 역전세가 나도 대응하기가 좀 빠르겠죠. 전 두 번째는 지금 대출 규제가 아주 깐깐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대출 건수를 아껴뒀다가 거기에 대응하실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요. 또한 임차인 입장에서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 자금에 대한 반환 보증보험 이런 제도를 10분 활용하시면 좀 안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거래량 축소, 주택 거래량 축소, 예를 들어 거래 절벽, 거래량 축소 이런 용어가 나오게 되면은 우리 일반인들은 가격 하락을 의미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주택 거래량 축소가 반드시 가격 하락을 의미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벌집 순환 이 사이클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순환 국면이 있습니다. 자, 1국면에서부터 6개 국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도표에서 보듯이 2국면 같은 경우는 거래량도 축소하지만 가격은 오르는 국면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 축소가 2국면 같은 경우는 거래량 축소가 가격 하락을 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가격 상승을 의미하는 시기라는 겁니다. 또한 4국면 같은 경우는 거래량도 축소하지만 가격도 하락되는 시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국면에 있느냐에 따라서 거래량 축소가 가격 하락을 의미할 때도 있고 의미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걸 꼭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겠고요. 이런 사이클 이론은 지역별로 나눠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 수도권시장, 지방시장 나눠서 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씀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갖다가 우리가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왈라스의 수요 곡선이 있습니다. 왈라스의 수요 곡선은 가격에 의해서 수량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커피 한 잔 값이 2,000원 하다가 4,000원이 되면은 그만큼 수량이 줄어들겠죠. 자, 이거는 일반적인 공산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알프레드 마샬의 수요 곡선 같은 경우는 수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주택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생활 필수재라고 할 수 있는 농수산품, 농수산물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우리 생활의 필수재가 여기에 해당되겠죠. 따라서 수량에 굉장히 민감하게 가격에 반응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농수산물과 파동 같은 경우는 수량이 부족하면 폭등이 오죠. 그런데 대응하는데 길어봤자 1년입니다. 그런데 주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시차가 굉장히 필요하죠. 최소 5년, 7년이 필요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량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는 가격이 폭등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부의 규제가 필수적으로 개입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관련된 정부의 규제가 강도가 세면 셀수록 우리 시청자님들이나 일반인들은 가격 하락을 염려합니다.
가격 하락을 염려하거나 그렇다면 혹시 가격이 또 폭락하지 않느냐 이런 염려스러운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특히 요즘같이 이게 규제가 강하고 또 거래량까지도 이렇게 축소되는 시점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는데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과거 35년간의 어떤 주택경기 변동 그래프를 보시면요.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가격이 폭락하거나 하락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단지 일시적인 출렁거림 현상만 있었을 뿐입니다. 자, 우리가 3번의 폭락기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시장 스스로의 조정 기능을 가져서 폭락을 했고요. 두 번의 대외 변수죠. IMF 사태와 국제금융위기. 자, 2번의 침체기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수량 증가, 즉 일기 신도시의 어떤 수량 증가와 그다음에 공급 가격, 우리가 보금자리 택지 개발 지구에서 어떤 공급 가격 애고 이걸로 인해서 2번의 침체기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규제가 강하다고 해서 주택 가격의 어떤 폭락을 가져온 적은 없다는 점 반드시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규제가 강하면 시장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크게 3가지로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을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역별 양극화 현상,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고요. 2번째는 풍선 효과입니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지역으로의 어떤 투자자의 쏠림 현상, 그런 풍선 효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갭매우기 현상, 갭매우기 현상이라고 해서는 우리가 선도 상품이나 선도 지역과 어떤 추종 상품이나 추종 지역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반드시 여기서 우리가 알아둘 것은 시차를 두고 갭을 메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 있습니다. 시차를 두고 갭 메우기 현상이 나타난다 하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게 되면은, 입지와 타임입니다. 모든 분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은 임대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하실 때는 입지 중요합니다. 그러나 타이밍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임대 수익형 부동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임대 수익률이 더 중요하다는 걸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택 경기가 좋으면은 모든 부동산 경기가 좋다. 이렇게 획일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동산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즉, 우리가 업무용 부동산이나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주택 경기하고는 무관합니다. 오히려 내수 경기라든지 어떤 일자리 창출이 많아진다든지 일자리가 줄어든다든지 이런 내수 경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지 주택 경기하고는 상관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경기가 좋으면 모든 부동산 경기가 좋다라고 이렇게 획일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것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주택 경기의 어떤 흐름, 이런 추이를 갖다가 우리가 분석을 할 때 반드시 지역별로 보시는데요. 우리가 3가지 기준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3가지 기준 가격이 있는데 그 중에 선도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도 가격,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강남권에서 선도 가격, 아파트 선도 가격은 신반포의 아크로 리버파크, 예를 들어서 마포권에서는 마포 레면 프로지오 아파트, 그렇게 그 지역을 대표하는 선도 가격의 흐름을 갖다가 우리가 주시하게 되면은 향후 예측하는데 상당한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거고요. 2번째는 전세 가격이죠.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죠. 자, 마지막으로 3번째는 공급 가격입니다. 아파트 분양 가격. 아파트 분양 가격이 점진적으로 어떻게 오르느냐에 따라서 향후 주택 가격의 흐름을 갖다가 우리가 전망하는데 큰 지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도 가격의 흐름, 전세 가격의 흐름, 그다음에 공급 가격의 흐름을 갖다 이해하신다면은 주택 경기 전망을 하는데 유용한 지표로서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